3대 성인병 고지혈. 오늘은 3대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분의 복용 후기를 중심으로 고지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지혈, 혈액에 기름이 둥둥 떠다녀요. 김영영 경북포항 복용 후기 2019년 11월 15일 고지혈, 고혈압, 당뇨, 간수치, 간기능, 면역, 중성지방이 1167로 엄청난 고위험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식품으로 건강을 회복하고자 자가 임상 중인 1인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 본인 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효생강 효소다문은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지혈, 혈압, 당뇨, 간기능 등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적당한 운동만 더 해준다면 아주 좋은 컨디션이 될 것입니다. 밴드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임상 활동들을 저는 항상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언젠가 몸이 급속도로 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처음 혈액 검사를 한 것이 15년 5월 10일 최악의 몸의 상태. 결과는 중성지방 1167. 혈액 검사하는 병리사가 혈액에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고? 유유. 이때부터 병원 처방전을 받고 지금까지 약을 달고 살고 있는데 건강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먹으며 보낸 세월. 고지혈은 건강식품으로 완치했고요. 지방간도 건강식품으로 완치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혈당. 적당한 운동과 함께 완치를 목표로 그동안 도움된 건강식품으로는 꽃뱅이 액기스는 간기능 고지혈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생강효소는 혈당, 고지혈, 간기능 모두 많은 도움이 된다 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네요. 그리고 생강효소의 많은 호전 반응들, 나노화된 효소가 모세혈관 끝까지 구석구석 소외된 세포들에게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여 세포 재생이 활성화되고 자가 면역력이 좋아지며 세포 재생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세포, 즉 젊은 세포들이 많아지면서 내 몸의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긍정적 변화들을 직접 느껴보네요. 여기가 진짜 한 문장 본질 찾기. 고지혈증이시라면 이런 의문은 없으셨나요? 왜? 우리 몸이 위험을 인지하면 지방 분해를 높이는데 고지혈증이 발생할까? 지방의 섭취와 합성이 분해를 앞지르기 때문이죠. 왜? 지방의 섭취와 합성이 분해를 앞지르게 될까? 우리 몸의 신비겠죠. 왜? 효소 다문은 고지혈증에 도움이 될까? 지방 대사를 원활히 하거나 지방 분해를 왕성히 하겠죠. 그럼 지방 분해에 대한 복용 후기가 있을까? 셀룰라이트, 피진낭종, 비문증, 전립선비대 복용 후기가 있죠. 왜? 셀룰라이트, 피진낭종, 비문증, 전립선비대가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을까? 셀룰라이트, 피진낭종, 비문증, 전립선비대 모두가 특정 지방층 문제이죠. 왜? 후유증, 눈충혈, 숨참, 기침, 피로, 방귀 등을 동반한 고지혈증이 위험할까? 이미 후유증을 동반하였기 때문이죠. 왜? 고지혈증보다 고지혈 후유증이 더 중요할까? 고지혈은 약으로 되지만 고지혈 후유증까지 약으로 대응하려면 약을 한 움큼은 먹어야겠죠. 고지혈증의 후유증 어지러움, 눈충혈, 숨참, 기침, 피로, 방귀 있다면 효소 담은 추천 효소는 뭘까? 아침 황칠효소, 점심 생강효소, 저녁 바다솔효소이지요. 효소 담은의 도덕적 책임 스토리. 김영영님은 경북 포항의 고객이십니다. 수많은 복용 후기를 보내오신 분이십니다. 스스로를 마루타로 여기며 임상을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특별한 대책이 없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한 가지 병에 걸리면 약은 만 가지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어느 마을에 유지 한 분이 병에 걸렸더랍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집 앞에 약초가 쌓이더랍니다. 물론 돈도 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결국 약초를 먹다가 간독성으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마루타가 되어 건강도 찾고 레시피를 찾으면 돈도 벌고 좋겠지. 그러나 성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작용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의사는 그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일런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일반인은 부작용보다는 약효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모르기 때문입니다. 효소담은도 연구 초기에 약초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의 발달로 손바닥에서 모든 정보가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효소담은은 다중발효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였기에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식품 원료로 연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효소담은이 약초의 바다에 빠졌다면 아직도 그 바다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수천 년의 한의학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약초에서 식품 원료로 방향을 잡으니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더군요. 우선 도덕적 책임감이 저절로 주어지더군요. 그래서 효소담은은 아직도 우직하게 맛에 일도 추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맛있게 하는 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알아도 못하겠더군요. 바로 도덕적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약초는 성분을 위주로 우수한 레시피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식품은 레시피를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식품이 다양하게 한 제품에 이용된다면 한약과 다름이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또 저절로 식품 단일 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품이 단일 원료로 이용되니 문제가 커지더군요. 약도 아니고 생강이나 마늘만 먹으라는 꼴이 되더군요. 그래서 아픔 끝에 탄생한 것이 다중발효의 완성입니다. 이로써 단일 식재료로 다층적인 구조를 갖게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기산의 효소화 및 이용성을 높인 것이었지요. 이러한 다양성은 결국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입체적 접근과 마치 오케스트라 같은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들 신비해하고 고마워하면서 기꺼이 다양한 복용기를 보내주시더군요. 현재 복용후기 시리즈 18-5이지만 약 6년 후에는 300 시리즈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덕적 책임감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자리 잡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더군요. 지나온 6년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의 6년이 더 기대가 되는 효소담은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실명의 상태에서 6개월 만에 손바닥이 보일 정도로 좋아진 후기는 눈물이 나더군요. 2023년에 폐 기능이 60% 남은 분도 숨이 차지 않아서 많은 기능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효소담은은 다양한 식품 원료와 다중발효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와 제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식품과 건강의 조화를 이루며 도덕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변화와 성장이 기대되며 사용자들의 경험과 후기가 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2024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